오늘의 사연. 밀크 화이트. 전 부서진 널판지 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. 아마 다른 사람들도 확실히 이곳에 들어오려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. 왜냐하면 널판지가 사방에 널려 있었거든요. 지민은 다리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. 아, 씨발. 나 배인 것 같은데. 그의 청바지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. 전 일어서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. 한스도 쿵쿵 소리와 함께 창문을 통해 떨어졌습니다. 갑자기 그는 꽥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손을 붙잡았습니다. 그의 손바닥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. 지민은 한스한테가 못을 확 잡아당겼습니다. 한스의 뺨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. 지민은 눈을 굴려대며 말했습니다. 존나 등치만 산만한 애새끼구만. 안 그러냐? 존나 귀신이나 조금 피 흘린 거 가지고 무서워하고. 지민은 우리한테서 등을 돌린 채 복도 쪽을 향해 나갔습니다. 우리 모두 손전등을 가져오는 걸 미리 생각했었지만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. 복도는 완전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. 우리는 균형을 찾기 위해 벽에 손을 쥐고 걸어갔습니다. 가던 도중 우리 뒤에서 치카한 소리를 듣자 전 깜짝 놀라 뒤집어졌습니다. 지민은 그냥 웃으며 이젠 지 새끼도 무서워하냐? 겁쟁이 새끼야. 라고 말했죠. 정신병원을 탐험하는 동안 전 거의 숨 쉴 수 없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. 미지의 영역이었다고요. 우린 빈 휠체어와 섬뜩해 보이는 철제 아기 침대를 발견했습니다. 손전등으로 어둠 속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탐험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제 심장고동이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짐이 말이 맞았어요. 밀크 화이트는 단지 애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죠. 지하실로 가는 문을 찾아낸 건 한스였습니다. 한스는 손전등으로 그곳을 가리켰어요. 지민은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 문을 내려쳐보려고 했지만 지민은 바로 존의 발목을 다쳤기에 할 수 없었습니다. 전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. 지민은 한스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. 야, 너 뚱땡이. 문을 발로 차.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. 한스는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. 지민은 그런 한스를 밀어 제꼈습니다. 빨리 하라고. 멍청한 뚱땡이 새끼야.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라고, 애새끼가. 한스는 곤란해하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. 전 걔네들한테 다가가면서 우리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? 라고 말했습니다. 지민은 그런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. 아니면 너가... 그 순간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에 멈췄습니다. 그것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. 그 소리는 마치 지하실에 있는 계단으로부터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. 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굳어있는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. 발소리는 매우 컸습니다. 그 소리는 마치 금속을 가죽으로 철썩철썩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. 바꿔. 당장. 지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우리는 모두 손전등 불을 끄고 벽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. 한스는 굉장히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. 전 한스가 바지에 오줌을 지린 걸 알 수 있었죠. 지미는 조용히 속삭이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. 발자국 소리는 바로 우리 옆으로 올 때까지 계속 울렸습니다. 그리고 곧이어 손잡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철저한 어둠 속이었기에 우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일 뿐이었습니다. 그때 우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비이성적으로 높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조용히 해. 얼른 잠자리에 들어. 지미의 몸은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전 그의 몸에서 공포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의 턱은 앙다물어졌고 그의 이는 끔찍한 으드득 으드득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는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. 조심해. 밀크 화이트를. 조심해. 그리고 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 엄지가 미끄러져 손전등에 불을 켰기 때문입니다. 그 짧은 찰나에 빛은 복도를 비추었고 저희 목소리의 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모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. 그것은 겨우 우리와 2피트 남짓 떨어져 있었습니다. 한때 그것은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정갈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.
그것은 벌거벗은 채로 마치 벌레처럼 발을 쭉 하고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. 그것의 머리는 뒤로 꺾여 마치 독을 내뿜을 것 같았습니다. 그의 발톱과 손톱은 너무나도 자란 나머지 피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의 이빨은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. 이빨들은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거워서 늘어진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것의 피부는 새하얗지 않았습니다. 노래 가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. 그것의 피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. 그것은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. 널 한 입에 죽여버리고 말 거야. 그리고 그때 한스가 제 머리를 손전등으로 후려쳤습니다. 전 정신병동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. 하늘에서는 햇빛이 아주 약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. 머리는 웅 우려댔고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아무래도 밤중에 동상에 걸린 듯 하였습니다. 손가락과 발가락에선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전 주위를 둘러보고 지미가 제 근처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지미의 관자놀이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. 전 지미를 깨우려고 했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했던 건진 알 수 없지만 전 어떻게든 일어서서 지미를 창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. 그를 어깨너머에 걸쳐 데려갈 힘은 없었기에 그를 눈속에서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는 약한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어나지도 않았습니다. 전 고속도로를 따라 겨우 근처 술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아직 문은 열려있지 않았지만 전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문을 두들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술집 주인은 마침내 소리를 확인하러 나와 저희를 발견하고는 들여보내 주었습니다. 그 사람은 확실히 저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는 경찰과 저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. 곧이어 저는 담요에 둘러싸였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지미도 결국 병원에서 약간의 기억 상실과 함께 깨어났습니다. 전 경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말했고 그들은 정신병동 전체를 수색했습니다.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지미가 흘렀던 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폭행이나 사건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한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. 그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2명의 아들을 잃고 만 것이니까요. 지미는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최소한 그는 그렇게 얘기했었죠. 제 부모님은 저를 심리학자한테 데려갔습니다. 저보고 이 모든 건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. 그녀가 말하길 한스가 지미와 저한테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저는 그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어쨌든 한스는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우리보다 덩치가 컸습니다. 그리고 너무 갑자기 그는 마을에서 사라졌죠. 이걸 보고 그녀는 저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측했습니다. 제가 밀크화이트의 이미지를 본 건 제가 어린 시절 밀크화이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. 저에게 있어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단 훨씬 쉬웠습니다.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도 전 매일 어두워지기 전에 잠이 듭니다. 그리고 다시는 쉐보이곤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제 부모님은 항상 집에 들리라고 부치시지만 전 항상 거절했습니다. 그들은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한스가 저한테 한 일 때문이라 생각하시죠. 하지만 전 제가 무엇을 본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스가 저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절 다치게 한 사실 또한 알고 있고요.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. 사람들이 잠에 들었을 때 밀크화이트가 잡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.